본 프로그램은 탐진댐 건설로 인하여 장흥군 유치면 일대가 수몰됨에 따라 향후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고자 수몰 지역 주민의 삶과 생활상, 마을의 유래 등을 위주로 제작되었으며 제1부는 장흥군의 간략한 소개와 유치면 소개, 제2부는 수몰 지역과 비수몰 지역의 마을 소개, 제3부는 주민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의 의미를 넘어 후세에 남길 유산과도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 살아생전 저렇게 맑은 물은 세상에 다시 없을 거라던 그 탐진강에 이제 댐을 막는답니다. 어머니, 마을이랑 산이랑 다 잠겨서 어머님 손때 묻은 장독대랑 아버님이랑 손수 심으신 감나무랑 전부 두고 떠나야 한답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모시고 같이 가렵니다. 어디라도 가서 어머니 무덤 안 잠길 그런 곳에 모시렵니다, 어머니. 전라남도 장흥, 영암, 강진, 화순, 보성, 완도와 경계를 이루는 전남 땅의 중심부. 삼국시대에는 백제 오차현이라 했고 고려시대의 장흥이라 개명해 오늘에 이른다. 사계절 기후가 온화하고 토질이 비옥해 생산물이 풍부한 덕택으로 6만여 명의 군민이 낙천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 3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와 1개의 전문대학이 자리해 교육의 열기 또한 드높은 고장이다. 장흥읍을 비롯한 3개읍, 7개면 600여 평방킬로미터의 땅, 딸기, 표고와 영지버섯을 비롯해 방울토마토며 은어, 기조개 등의 각종 특산물이 생산된다. 12개의 섬과 간석지에선 조개와 김양식이 활발하다. 억새꽃이 아름다운 천관산, 며느리 바위의 슬픈 전설을 간직한 억불산, 제암산, 사자산이 골짜기마다 시원스런 계곡을 품고 있다. 주산인 국사봉과 가지산에서 발원한 탐진강이 계곡과 기암괴석을 만나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다가 강진 앞바다까지 쉼없이 맑은 물로 흘러가는 깨끗한 땅. 물이 맑아 예양강이라 불렸던 탐진강은 탐나국의 왕자가 강 끝에 배를 댔다 해서 탐진이란 이름을 얻었다. 총 길이 60여 킬로미터로 국내에서 가장 짧은 강줄기지만 일급수를 자랑하는 맑은 물에 버들치, 각시붕어가 논이는 호남의 3대 강이다. 천연기념물인 용산면 푸조나무와 관산읍 효자송의 넉넉한 풍채, 무형문화재인 제화장 한형준씨, 방촌리 지성묘군과 방촌문화마을, 위계환 전통가옥은 전통의 고장 장흥을 말해주며 동학탑과 수인산성은 장흥이 의리와 충절의 고장임을 알게 한다. 임난 때에는 의병으로, 동학혁명 때는 농민이나 상민은 물론 유생들까지 혁명군에 가담해 최후까지 싸웠던 곳 장흥. 저 탐진강가의 대나무처럼 굽히지 않는 푸른 절개를 지닌 곳이 여기 장흥이다. 장흥군 북서쪽, 장흥군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유치면. 동편의 가지산이 마을에 닿고 국사봉과 수인산이 서편에서 감싸는 산골 마을이다. 그리고 그 산과 산의 발목을 촉촉히 적시는 탐진강이 시작되는 곳. 남평문씨, 김해김씨, 창녕조씨 일가들이 이뤘다는 씨종 마을이 강을 따라 몇 채씩 옹기종기 모여있다. 그렇게 형성된 자연불악을 산속에 56개나 거느린 땅 유치. 여기저기 마을마다 남아있는 고인돌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유치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고인돌과 함께 마을의 대소사를 묵묵히 지켜보던 정자나무는 오늘도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 쉼터를 마련한다.
어른들에겐 마을에서 가장 시원한 사랑방으로, 아이들에겐 할머니, 할아버지의 얘기 소리를 자장가로 만들어주는 몇백 년 된 쉼터다. 86년 중규모댐 측량 공사 후 탐진댐 수몰 지역이 돼버린 유치. 28개 리 56개 자연불악 중 행정리 14개인 26개 자연불악 2121명의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야만 한다. 산허리엔 붉은 수몰선 표지가 굳게 박히고 6.25 동란 뒤끝 유난히 산이 많아 쫓겨가던 인민군이 마지막까지 숨어 지냈던 유치. 인민군이 숨을 곳을 없앤다는 이유로 마을이란 마을은 다 불태워지고 이제 겨우 살만하다 싶은 세월, 그 서른 세월을 묻은 가슴에 또다시 고향을 묻어야 하는 슬픔이 북받쳐온다. 노령층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치. 나이 60인 어른도 아직 청년이라 자신하는데 그 청년 정신으로 저 6.25의 험한 세월도 슬기롭게 이겨낸 유치 사람들. 6.25로 한 번 죽은 목숨, 탐진댐으로 2번 죽게 됐다는 유치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리 누가 있을까? 약초며 고사리를 캐는 유치의 봄. 올해도 태풍을 기원하는 바쁜 손놀림이 마지막 모심길을 재촉한다. 여름이면 고추, 담배도 많이 나고 집집마다 감농사도 으뜸으로 하지만 태풍을 바라는 마음이 어디 이것뿐일까? 유치면의 85%를 차지하는 임야엔 별탈 없이 잘 자라는 표고가 고맙기만 하고 80년대 초부터 유치 사람들의 살림을 펴준 표고 농사는 유치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특산물이다. 장흥의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여기 유치에서 대량 재배한다는 자부심도 높았고 물 좋고 산 좋은 고향을 지키는 것이 그저 흐뭇하기만 했던 유치 사람들이다. 유치 사람들의 애환이 서린 유치면 소재지. 면사무소 앞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아직은 정겹기만 하다.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유치는 4일과 9일 정기적으로 장이 열린다. 언제 만날지 모를 사람들의 안부를 듣는 장날. 파출소, 농촌지도소, 보건지소를 비롯해 유치 사람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유치면사무소. 정이 듬뿍 담긴 편지가 오가는 우체국. 유치의 알뜰한 살림살이로 바쁜 농협도 장날은 더욱 분주하다.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부녀회와 유치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청년회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유치 초등학교에선 해마다 동문회가 열린다. 해마다 추석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유치 면민의 날 행사. 유치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한마당 축제다. 서로 질세라 목청껏 노래 자랑을 해보는데 먼 곳까지 찾아온 연예인들이 그 흥을 더욱 돋군다. 티 없이 맑은 동심으로 돌아가 한바탕 겨루는 체육대회. 누가 이기고 지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즐겁고 기쁘기만 한 유치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닌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 농가의 큰 명절 유등한. 오랜만에 정자에 모여 농주를 마시며 시름을 달래본다. 봄댐이 들어설 부산면 지동마을. 일손을 놓은 논밭엔 잡초만 무성하고 홈이며 낫, 삽자루까지 창고에 버려진 지 오래다. 봄댐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앞 농토마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래도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은 마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정겹기만 하다. 부산면과 유치면의 경계를 이루는 빈재.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의 손님 빈자에 빈재라는 유래를 가진 고개다. 부산면 유량리 쪽을 향해 홍안내빈의 형국이라는 풍수 지리설과 저 아래 대리 129 뒷산인 내접산,
또는 채알봉을 닮은 형국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 빈제 너머 첫 번째 유치마을 대리. 유치면에서도 평지가 가장 많은 큰 마을이다. 드넓은 농경지에다 토박이 성씨인 남평문씨의 집성촌인 대리. 평촌과 방촌에 남아있는 문씨 제각, 내접산 아래 방촌 강학소, 선사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됐음을 말해주는 오복다리 앞 고인돌 등 문화 유적도 비교적 많다. 현재 42호 사는 과정에서 우리 문가가 38호를 살고 있고, 그 나머지는 좀 여타 하는 이씨, 백씨, 김씨, 그런 성들이 몇이 양씨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만은, 그분들도 우리 가족과 같이 한 부락에서 참 다정하게 살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상 마을 전체가 배의 형국이라 전해오는 대리 일구 원대리와 상방촌 마을에는 옛부터 샘을 파지 않는 관습이 있는데, 샘을 파는 것은 배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아서 마을이 물에 잠긴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잡기 방지와 액마기를 위해 설치했다고 전해지는 두 개의 입석은 배의 형국인 마을에 배를 매두는 돛대 역할을 한다. 금줄을 둘러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를 지냈고, 가뭄이 심할 때는 기우제도 지냈는데 1942년 이모년 큰 가뭄 때 지낸 기우제가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대리 2구 수덕리 수인산성. 고려시대 이 성을 쌓을 때 이곳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주도 사람들까지 무려 53골 사람들을 동원해 쌓았기에 53골이라 부르다가 50골, 쉰산이 변해 수인산이라 전해온다. 고려시대 왜구가 내륙 깊숙이 침입하자 15세기경 전라, 충청, 경상도 등 연해 지역에 대한 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인산을 중심으로 험준한 주변 능선을 이용해 축성된 수인산성.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수인산성의 둘레가 1396보인 6.5km로 샘이 6인데 겨울과 여름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물이 넉넉해 오래도록 군사와 백성들의 운신을 도왔을 요새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사의 현장 수인산성. 수세기를 지나온 산성은 오늘도 말없이 아랫역 대리를 평온하게 바라보고 있다. 수인산에서 내려오는 여운해를 따라 하방촌 수덕마을이 어깨를 맞대는 대리 2구. 여운해와 강진평영에서 흘러오는 옴천천 덕택으로 농업용수와 식수를 해결할 만큼 자연적 여건이 아주 좋은 곳이다. 해남 윤씨 제각인 오동사와 대리 1, 2구의 입향조인 문익준의 공덕을 기린 문익준 유호비는 대리 사람들의 조상에 대한 숭배와 미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마을 안쪽엔 유치농협 대리사무소와 보건치소가 있어 큰 마을답게 사람도 많았을 법한데, 형님 동생하며 살던 이들도 차츰차츰 떠날 채비를 한다. 정든 얼굴들, 어디서 다시 만나 다정하게 고향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대리에서도 가장 늦게 생긴 대리 3구 송락마을. 기력산, 송락봉을 뒤에 두고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은 김해김씨, 금영김씨를 비롯한 다양한 성씨들이 논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 마을은 옴천천과 이웃에서 내려온 물과 합해돼 가지고 합수통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탐진강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질이 좋아서 미임에 벌이나 나락이 잘 돼가지고 공판장에 가면 타불하게 뒤에서 월등히 일등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항시 땅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상 노승이 목탁치는 형국이라 해서 붙여진 마을 이름 송락. 원래 스님들이 쓰는 가세 일종이었는데 지금은 소나무 송자에 떨어질 낙자로 표기하고 있다. 풍수지리를 뒷받침하듯
마을 주변에 스님이 장삼을 벗어놓았던 자리라고 전하는 장삼들, 목탁을 쳤던 자리인 목탁뱀이, 주렁을 짚었던 주렁들이란 이름의 논들이 있다. 6.25 당시 두 가구만 남기고 모두 불에 탔으나 이후 부산면과 화순, 유치면 조양리와 용문리 사람들이 이주해와 큰 마을을 형성했다 한다. 안방 선반 위에 조상단지를 모시고 있는 김상희 씨. 6.25 때 유독 자신의 집이 불에 타지 않은 것도 조상단지를 잘 모셨기 때문이라 믿는 김 씨. 매년 햅쌀이 나오면 제일 먼저 조상단지에 담아 조상에 대한 숭배 정신을 지켜오고 있다. 대리마을 안쪽 오복마을과 삼이동 마을이 옆으로 나란히 수인산을 바라보고 있는 오복리. 구전에 따르면 삼한시대 무주골과 옷밥골이라 부르다가 범이 엎드린 형국이라 호복이라 불렀으며 1914년 오복이라 개칭했다 한다. 장흥에선 옷밥골의 원님이 처음 살았는데 기생과 영내들 소에서 놀다 옥새를 잃어 현재 관산읍인 옥당고읍으로 옮겼고 다시 장흥읍으로 옮겼다는 설화는 삼한시대 이전부터 오복마을이 장흥군 터의 시작이었음을 말해준다. 범죄 없는 마을로서 참 상호 상호의 의를 공유하는 그런 뜻과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락은 어디 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락입니다. 더욱이 유치면에서 제일 먼저 범죄 없는 말로 선택돼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른이고 젊은 분이고 아이들 노소 간에 아주 단합을 하고 존경하는 그런 뜻이 아주 좋습니다. 석기시대 터임을 짐작케 하는 지성묘가 마을 가운데 있는 삼이동의 고인돌. 홍수가 졌던 옛날 옴천천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징검다리로 사용했다 전한다. 오복마을엔 옛부터 바위 조각이 떨어지면 마을에 흉한 일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죽는다고 전해지는 사인바위가 늠름하게 서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핸드볼 선수 문향자의 이름을 따 향자회관이라 이름 지은 마을회관이 나이 드신 어른들의 쉼터가 되던 곳. 강가에 일렬횡대로 늘어선 나무들이며 유치초등학교 오복분교로 가는 측백나무 울타리길, 탐진강에서 마지막 여름을 나는 저 어린 학생들. 자고 일어나면 늘 보던 이 풍경들이 오늘은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네 가지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삼이동. 담백하고 시원한 샘물 맛이 그 첫 번째 아름다움이며 용이 누운 모양의 와룡바위가 그 두 번째 아름다움이고 자작나무 숲이 세 번째 아름다움이며 뒷산 장군바위가 네 번째 아름다움이라 해서 삼이동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 예전에 마을의 논밭을 희사하신 문씨 할머니가 자식이 없어 해마다 음력 2월 7일이면 제사를 지낸다는 삼이동. 헤어진 뒤엔 저 샘바위 뒤에 망향각이라도 지어 제사를 지내러 오겠다는 마을이장 문재석 씨. 이제 그날을 기다려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볼 수밖에. 오복마을에서 강진 쪽으로 구운 길을 한 20리쯤 더 들어가 어렵사리 찾아가는 신월리 샘물마을. 마을 전체 지형이 소머리 형국이라 전해오고 마을 앞 옴천천이 소여물통이라 전해진다. 길 중간쯤 초성골엔 고래장터로 전해지는 석실분이 남아있다. 비가 오는 날은 그나마 개울을 잇는 길마저 물에 잠겨 꼼짝없이 고립되고 마는 산골로 오지. 저 옴천고개 넘어 강진장을 보러 다닐 만큼 강진 쪽에 더 가까운 곳. 젊었을 땐 그래도 그 먼 면 소재지까지 걸어다니곤 했건만 나이 들어 걸을 힘도 없고 비라도 올라치면 아예 집 밖을 나서지 못한다는 마을 어른들. 당산제를 지내던 당산나무도 6.25로 불타 터만 남고 번듯한 마을 회관도 정자도 없는 첩첩산골이다. 세몰마을과 함께 신월리에 속하는 월암 오추마을. 신월리에서도 가장 큰 월암마을은 뒷산 달바위 아래 옛날 말을 타고 놀았다는 마장의 흔적이 남아있다. 물통골 무지개 폭포와 기암바위의 풍경이 좋아 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 유치 자연휴양림을 찾는다.
강진군 옴천면과 다리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는 오추마을은 지세가 오독립 형국이라 오추동이라 불렀다. 마을 입구에 마을의 재산을 지켜준다고 전해오는 작은 입석과 마을 뒷산에 1000살이 넘는 소나무가 오추마을의 소박한 공동 재산이다. 신월리에서도 유독 샘물마을은 11가구가 물에 잠기게 된다. 시집올 때 가져온 장롱만은 한사코 갖고 떠나겠다는 병영댁. 혼자 산 지 10년이 된 삼산댁은 오지에서 사느니 차라리 나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말. 깊은 한숨에 어둠이 몰려온다. 물날짜리라도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오나 보다. 유치에도 가을은 찾아와 온 산이 붉게 물든 단산리. 유치 일대에서 당산제가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드넓은 풍요의 땅이다. 7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단정한 마을이지만 6.25 당시 유치 사람들 200~300세대가 이곳 단산에 피난와 마랍을 지어 살았던 서름의 땅이기도 하다. 우리 마을은 70세대 이상이 쭉 살아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살 때는 90세대도 넘고 130세대도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5, 6월이 돼서 농사 시기가 시작되면은 품앗이라고 해가지고 농군들은 전부 그 클럽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일하러 갈 때는 영자 길을 들고 북을 치면서 논매기도 했으며 풀을 할 때도 그 길을 들고 또 북을 치러 갈 때는 같이 간다고 하고 나올 때는 또 북을 치면서 다 풀을 해 지고 와서 퇴비 정산도 하고 또 농사도 풍년이 들고 그럼 잘 지어서 우리 동네는 항상 부자의 마을로 살기 좋은 마을로 이렇게 전해 나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뒷산 9개 봉우리의 모습이 봉황 9마리가 놀고 있는 형국이라 검단이라 이름했던 마을은 서북쪽 구란이라는 골짜기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전설이며 마을에 힘센 장수가 있어 굴 앞에 담배와 고추 3가마니를 불에 태워 그 연기로 호랑이를 죽였다는 전설을 정자에 모인 어른들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다. 빗집이라 부르던 23호선 국도변 영경문. 일제시대 유치면에 흉년이 들자 위시성의 마을 어른이 유치면민의 세금을 다 물어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세운 시해 불망비. 선자 위종관 씨가 비각의 팔짝지붕에 보호각을 세웠다 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져 바우백이라 이름 지은 고인돌도 많고 검단사지 절터와 6.25 유적인 영귀정이 아름다운 단산리. 이 선비들이 강가에서 시를 읊고 돌아간다 해서 이름 지은 영귀정은 노송과 단풍나무의 조화도 그대로 건만 노래하며 돌아갈 곳,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5마리 용이 하나의 구슬을 향해 굴레 모양 형세를 취했다 해서 이름 지어진 능룡리. 조선시대 반란을 일으키고 마을에 몰래 들어온 역적에게 바위 속에 숨어 살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아기장수의 전설을 간직한 능룡마을. 강성 서원의 문익점 선생과 함께 배향되고 있는 유치면의 역사적 인물 풍암 문희세공이 400여 년 전 살았던 이 마을은 풍암공의 생가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유치 선생님들은 제일 고기랑은 오래된 마을이란 그 말이야. 우리 풍암안에 우리 12대조가 여기다가 자리를 잡고 그래서 우리 문화들 유치에 전부 거시가 되었어. 30여 가구가 사는 마을 초입엔 이무기 머리 모양의 빗돌과 마을 보호수로 지정된 300년에서 400년 된 노거수 16그루가 당당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일제시대 사금을 채취했다는 능룡 2구 금사마을. 백로와 외가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내려와 눈처럼 하얗게 마을을 수놓은 지도 80년이 넘었다. 우리 마을은 6.25 전만 해도 김해김씨 자작일촌을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6.25 후로 다 뿔뿔이 헤어지고 지금 현재는 여러 성마지가 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부락의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초봄에 외가리가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서식을 많이 해가지고 겨울에는 가고 합니다. 연중 여름에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구경도 많이 하고 그런 마을입니다. 강진군 병영에서 온 김해김 씨가 이뤘다는 조용한 마을. 6.25 때 단산리와 더불어 300여 명의 피난민이 살았다 한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의 목을 죽여주고도 남았다는 샘물은 초라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다. 사철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는 정자나무가 세월의 깊이만큼 무성한 곳. 어렵게 귀농을 결심하고 고향에 내려온 지 이제 10년 된 김씨. 죽어도 고향을 뜨기 싫다는 마을 청년들. 이제 고향도 없이 어느 땅에서 부초처럼 떠돌게 될까. 능룡 2구 월천마을. 달 모양으로 냇물이 흐른다 해서 지어졌다고도 하고 마을 앞 각시둔벙에 달이 비친다 하여 월천이란 이름을 얻었다 한다. 사람의 인기척은 드물어도 목화씨를 처음 우리나라에 들여온 문익점 선생과 풍암 문희세공의 공을 기리는 강성서원이 마을의 큰 자존심이다. 1702년에 세워진 강성서원. 유치의 중요 교육기관으로서 학문과 유풍을 진작시킨 이 강성서원 덕택에 마을의 전통과 뿌리가 어느 마을보다 탄탄했다. 400년이 넘는 은행나무는 여전히 청청하고 은행나무처럼 월천마을의 강은 푸르기만 하다. 소나무가 무성한 송정 1구. 범의 모양이라고도 하고 칡머리 모양 같다는 갈도마을과 앞산과 뒷산이 서로 팔짱을 끼고 있다는 공수평 마을이 길 하나를 두고 돌아보는 곳. 갈도마을엔 바우뱀이 고인돌도 많고 조선백자 도요지인 옹골 도요지가 공수평을 지키는 문화재로 남아있다. 하얀 모시적삼에 남정네들 윷놀이가 흥겹고 막걸리 한 사발에 노랫가락 절로 나는 한낮. 강진댁, 평영댁, 평창댁, 명철래. 서로를 불러 모으는 안악들의 손사래가 정겨운 정자나무 아래. 고향에 있으면 이곳에 모여도 그저 좋을 것을. 마을 초입 정자나무도 당당한 공수평엔 병모간, 복상산, 똥매등이 건너다 보이고 정자를 휘돌아 나가는 개울가엔 금방 빨래를 마친 빨래터. 고삿길 이끼 낀 담벼락이며 저 무성한 감나무가 눈에 밟혀 어쩔 것인지 이 사진들이라도 가져가 두고두고 봐야겠다. 유치면 소재지 송정 2구 장터마을. 면사무소 뒤편에 둔지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 옛부터 둔지라 일컬어왔다. 우리 마을은 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저녁이면은 낮이나 저녁이나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살아도 물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마을이 아니고 서로서로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 마을입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우리 마을에는 부녀회관이 조성이 돼가지고 부인들이 낮에는 이렇게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즐거운 말들을 하면서도 자꾸 땜 얘기만 하면은 서로가 참 어떻게 쓰면 좋은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늘 아쉬움을 남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즐겁게 사는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우리 마을은 참 남녀간에 혼합해 가지고 단결해서 웃음으로써 살고 있는 이 마을이라는 것을 꼭 자부하고 싶습니다. 장터마을엔 떡방앗간이며 슈퍼, 약국, 건강원, 다방들이 마주보며 들어서 있다. 흩어지면 보고 싶어 못 견딜 거라고 모두 함께 나가 살았으면 싶다는 안악들. 복거리엔 6.25 때 숨진 학도병 위령비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 떠나면 누가 유치면민 위로할 비석이나 세워줄까. 롯데 바위산 기슬 주암마을. 장터마을과 함께 송정 2구에 속한다. 중학교의 오른쪽 배처럼 생긴 이 바위의 모양을 두고 주암 또는 배바우라 부른다. 저 뒷산을 돛대 바위라 하고 마을 이름을 주암이라 불렀다. 유치 초등학교며 유치 중학교도 학생은 몇 안 되고 이마를 그을리는 햇살이 따가운데 유치라는 이름이 새겨진 졸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을런지. 마지막 수업 시간이다. 보림사도 물에 잠길 뻔한 운명이었던 것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간신히 절합해서 물길을 막게 했다. 그 보림사 아랫마을 용문리 용문 1구. 우리 마을은 대봉 단지로서 자흥군에서 유친면에서 용문, 이 마을이 참 대봉 단지 조속이 돼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시판에 나가들 않고 서울 상인들과 같이 바닥에서 바로 직거래 해가지고 상인들이 자기들 인부로서 바로 작업을 해갑니다. 연료 한 3억 이상석, 대봉으로 해서 3억 이상석을 우리 마을에서 소득을 하는 가정인데, 이 가정에 참 이 농사 평당 따져놓고 본다 치면 전에 가서 평에 2만 원이 넘습니다. 감수하기랑 평으로 해서 2만 원이 넘고, 이런 가정에 이런 감나무를 물속에 잠그고 나간다는 가정도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용소가 생긴 마을의 이름이 용문동이다. 백룡이 꼬리를 쳐서 갈라진 산이 문처럼 생겼다 해서 용문이라 부른다. 좌청룡 우백호의 형상이라 그 풍수지리에 능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 설날이면 마을 청년들이 돈을 걷어 마을 어른께 세배하는 미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옛날 금성이라 칭했던 당산마을은 당산제를 지냈던 당산나무가 울창하다. 노루목처럼 생겼다는 놀이목 마을엔 백자편이 쌓여있는 용문리 도요지가 문화재로 남아있다. 나이 80이라도 이경현 노인의 육자배기 가락은 잘도 넘어가는데. 안개호 설조힘이요 기죽죽 절 뒤 녹차 향기가 은은하게 감도는 보림사. 인도의 가지산 보림사, 중국의 가지산 보림사와 더불어 동양의 산보림으로 일컬어지는 대찰이다. 장흥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이자 유치면민의 불교 신앙이 깊게 간직된 보림사. 6.25 때 일주문과 사천왕문만 남기고 소실돼 다시 복원한 지 10년 남짓 됐다. 유치 사람 누구나 보조국사의 재치가 넘치는 보림사 창건설화를 감칠맛 나게 얘기한다. 절터를 찾아 가지산에 온 보조국사가 원래 소였던 절터의 풍수가 뛰어남을 알고 소를 메우기 위해 온 백성에게 눈병을 앓게 한 후 병이 나으려면 소에 돌과 숯 하나씩 던지라 했는데, 메워진 소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백룡과 청룡을 보조선사가 지팡이로 쳐서 쫓아냈다 한다. 쫓긴 두 용이 서로 승천 싸움을 벌이다 백룡이 꼬리치는 바람에 현재의 용소가 생기고, 청룡이 피를 흘려 넘어가 죽은 곳, 저기가 피제다. 덕산리 1구 덕산마을. 옛부터 조리 형국이라 풍수객이 그치지 않았다 한다. 마을 입구의 이 입덕문은 싸움을 하던 옆마을 사람이 돌을 던져 깨버린 후 둘의 키가 서로 달라졌다 한다. 그때 입덕문에서 피가 나왔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1910년부터 야학을 가르쳤던 봉의제 서당터며 쌍효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남평문시 집성촌답게 전통이 느껴지는 마을이다. 수물돈자 터지자 덕산 2구 돈지마을. 옛 조상들이 수문터를 좋아해 이곳에 마을을 이뤘다 한다. 수령이 300년쯤 되는 정자나무여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을 따라 들어가면 집집의 처마마다 곶감이 걸려 온통 환하기만 하다. 덕산 2구는 참 호수도 몇 안 됩니다. 한 15 됐는데 한 집 식구마냥으로 참 그 집서 그 제사나 생일이나 애기들 돌이나 심으면 참 한 집 식구마냥은 못해서 참 이렇게 한 집 식구마냥으로 술 한 잔씩 나눠 먹고, 절대 참 나쁜 그런 일은 절대 않고 참 뻔배울 만한 그런 참 마을입니다. 6.25 때 불타버려 문화재도 없는 돈지엔 불 속에서도 고스란히 남은 이병섭 시댁이 옛집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돈지에서 바라볼 때 마을을 둘러싼 산 모양이 반달과 같아서 붙은 이름 월정마을. 시내가 항상 마른 채로 있어서 건천동이라 이름하기도 한다. 물에 잠기면 다시는 마를 일도 없으련만 선사는 또 어디로 모셔갈까. 담배 건조가 한창인 신풍리 1, 2구.
구전에 의하면 새로 번창한 마을이라 세터 신풍이라 했고 1914년 마정리를 병합해 신풍리라 했다 한다. 도둑이 없어 집집마다 대문도 없는 마정마을. 설화에 의하면 조선시대 구덕이란 장군이 명마를 구하러 다니다 신정이란 보살을 만나 이곳에 정착해 마정이란 지명을 얻었다 한다. 신풍 1구에서 따로 떨어진 윤영호씨 축사와 국도 23호선에 인접한 신풍 2구 5가구가 마을을 떠나야만 한다. 그렇더라도 전답이 다 물에 잠겨 생계의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는 신풍 1구의 막막함. 내 땅에서 수확한 작물이 그저 흥겹기만 하던 시절,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빨래터며 일 끝내고 돌아와 손발을 씻던 저 개울물. 저것들 생각나면 어찌할 것인지 강진댁의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같은 유치라도 다행히 탐진댐의 물길에서 벗어난 30개 자연불악. 이제 유치를 떠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고향 땅이 그리울 것을. 오늘은 여기저기 마실이라도 가야겠다. 반월 2구는 장주마을과 학송마을이 하천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서쪽 칼바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그 형상에서 이름을 따 밥봉, 투구봉, 제일봉, 사발봉, 칼바위 등 장수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춰 장주라는 이름을 얻었다. 소나무 숲이 좋아 황새가 많이 날아들어 학송이라 이름 지은 학송마을. 동북향으로 지은 집들이 특징적이다. 장주마을 서쪽 법화종의 암자인 옥녀람, 국사봉 등산로의 시작점인 이곳은 45년 박종학 씨가 지적굴에서 기원하다 지은 암자이다. 이 지적굴은 자연적으로 생긴 굴인데 입구에 돌부처에 해마다 음력 1월 1일이면 제사를 지낸다. 관동리로 가면 밤꽃 냄새가 멀리서부터 코를 찌른다. 밤이 많아 비가 오면 산에서 밤이 떠내려왔다는 밤제와 황새가 많아 학동이라 불렸던 관동마을 관동리. 학동이 관동으로 바뀐 것은 신씨가 들어와 벼슬 하고 출세한 사람이 많이 배출된 연유에서이다. 남서향으로 집을 틀어 언제나 해걸음의 집마당이 빛나는 반월 1구. 마을 뒷산 깃대봉의 산세가 반달 형태인 반월마을과 꿩이 숨은 형국의 7인동이 자리잡은 터다. 이 정자나무는 200여 년 전 장씨가 나무를 심으면서 여자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해 여자는 얼씬도 못하게 하던 풍습이 전해져 온다. 사무당 문익점의 후손인 문취광의 효와 덕을 기리는 효자 문취광 명정지려와 남평문시 제각인 용암제, 한학자들이 모여 시를 짓고 글을 읽었다는 오강정사가 6.25 유적으로 남아있는 조양마을 조양일구, 흉년의 나락을 팔아 어려운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줬던 금성나씨의 선행을 기념하는 숙부인 금성나씨 창선기념비도 조양일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낯선 이가 찾아와 두리번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조양이구 이남 신기마을. 마을 입구에 도장바위가 있어 이남이라 칭하게 된 이 마을은 49년 여순 반란 사건 후 잔무리들이 유치, 한치의 집결에 반란을 일으킨 근원지이기도 하다. 덕암산 남서쪽 상천마을 조양 3구. 풍수지리상 마을이 뱀머리에 해당해 이곳에 돌을 얹어놓으면 뱀이 활발히 움직이지 못한다 하여 비석을 전혀 세우지 않는 마을이다. 구전에 의하면 양반들이 사는 마을이라 해서 상촌이라고도 하고 상촌 저수지에서 조양리까지 형성된 골짜기 맨 윗부분에 있어 상촌이라 했다고도 전한다. 화순군 도안면과 경계를 이루는 운월 2구에 이르러서야 탐진강이 여기서 시작됨을 본다. 장흥군의 최북단 산간마을 운월 1구엔 초라한 망화대가 눈에 띈다. 조선 중기 장원 급제한 정두흠이 벼슬을 사양하고 내려와 국경일이나 국상 때 임금님이 계신 곳을 향해 절을 했던 자리에 세운 유적비다. 대천 2구 강만 소양.
가진 거라곤 산과 하늘뿐인 산 사람들의 순박함이 물씬 묻어나는 곳이다. 대천 일구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큰 물천이와 작은 물천이가 있다. 바위가 많은 골짜기 위로 물이 흐른다는 암천마을. 대나무가 많은 죽동마을에 들어서면 이조 초기 서근이란 사람의 비석을 뽑았다는 서근서와 식량이 흘러나왔던 순의 바위의 전설이 아련하게 남아있다. 봉덕 2구는 심산 유곡의 산약초 냄새가 진동한다. 흥겨운 농악 소리에 한 세월 시름을 덮었던 산골 봉덕농악으로 이름난 봉덕 1구. 보림사가 있어 관광명소로 시끄러울 법하지만 가지산과 더불어 산촌의 아침은 여전히 조용한 기지개를 켜고 가뭄 때마다 기우제를 지내고 보림사 신도들이 자라를 방생하던 이곳 용서도 제법 물빛이 야단스럽다. 보림사 설화와 관계가 깊은 용문 1구와 달리 용문 2구 대삼, 내삼, 신삼, 의신동 마을은 약수라고 소문난 마을 샘물 덕택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잔병치레를 없앤다는 이 샘물은 논보다 밭이 더 많은 화전민 마을의 큰 자랑거리다. 탐진강 상류인 이곳 비수물 지구에도 어김없이 눈은 내려 집과 산과 들의 경계를 없애버린다. 마실 갔던 사람들 하나씩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해거름. 어디 살던 고향만 고향이랴. 유치도 장흥 땅이니 장흥이 우리 고향인 것을. 우리가 희생해서 물이 넉넉해지면 좋기도 할 일이라고. 댐 덕분에 장흥이 발전하면 그것보다 더 장한 일도 없을 거라고. 막막한 심정 한편에 장흥의 큰 발전을 바라는 유치면 사람들. 이제 떠난 고향이라도 기분 좋은 고향 소식, 따스한 봄마지랑이처럼 피어오를 날 언제일까. 한다고 텔레비나 보고 드라마는 지금 밥 같은 거는 내고 그러면 들어먹고 나도 또 들어먹고 나오요. 한때 주시거든. 아니 그런데 한양모여라도 한 동네 사람이 있으면 생각 안 나세요? 할머니가 직접 지으신 집인데. 아 생각나지만 어쩌고시오? 말이라고 하요. 말이라고 하요. 감나무가 이웃에도 터가 있는지 감나무 거기도 한 10개가 넘어. 은행나무. 감나무야.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이러고 그냥 할 수 없이 놈도 나간 게 따라가는데 어쩌고시오? 할 수가 없이 나가지. 한번 뭐라겠어 나이 70이 넘어갖고 어디로 가겠어. 여기서 살다가 한번 아들한테로 가야지. 어디 가서 또 상비를 나가서 어디 가서 또 새로 살림을 차리겠어. 여기서 나가면. 그렇게 여기서 안 나가고 살라도 더 살라고 이러고 있는 거라. 아들들 따라가고 있는 게 아들들은 죽으더니 힘고 살라고 뻔덕 들고 돌아다니면 나는 어떡해. 아빠한테가 이러고 안 가서 귀신명이로 그렇게 안 따라가고 나 한자 이렇게 자기대로 있으려고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거지. 옛날에는 이 동네에는 옛날 사람들 다 만나는데 이제 아마 올 겨울이면 다 떠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갔다 이제 한번 만나려면 개인기 첫째서 다녀야 만나지 이렇게 한 장소에서 만나기가 힘들거든. 한번 해야지 뭐 이제 이런 걸 문중 일이나 있으면 이게 다 집안들이니까 그때는 이제 한번 만나려고 몰라도 전부 각자 이제 헤쳐진 거지. 자기 멋대로 이제 자기 유치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기가 더 힘들지. 우리 유치는 원래
산 좋고 물 맑고 인신족지로 소문이 난 곳입니다. 이 고장에 댐을 건설해서 우리의 토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나 모든 자산을 물에 잠기고 떠나려고 생각하니 아주 마음이 착잡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몇 푼 받아봤자 인근에 가서 그 대토나 가옥을 장만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도 사실상 힘이 듭니다. 들은 뭐라 하지만은 가기도 싫고 어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걸 어디로 떠나가서 생각하면 울고 싶고 여기서 태어나갖고 쭉 여기서만 살고 객지 생활은 어떻게 생기지도 모르고 이러고 여기서만 살 줄 알고 세상사를 살아 나왔는데 막상 이제 댐을 막은다고 보니까 정말로 막막하기가 짝이 없고 못해는 재산이나 있단 말이죠. 재산도 없고 이제 뭐 신롱보상이나 이집이나 그런 이나 타갖고 이제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연명을 할 거인데 그 점이 안타깝고 댐 면적 193평방킬로미터, 총 길이 403m, 높이 53m, 총 저수량 1억 8,300만 톤, 탐진댐. 이 댐은 목포, 강진, 해남, 장흥, 영암, 완도, 진도, 무안, 신안 9개 시군 사람들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이게 될 다목적 댐으로 장흥군 유치면 14개 마을을 어느 날 한꺼번에 물에 잠기게 만든 2121명 사람들의 고향을 잃게 한 슬픔의 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숨을 들어갔을 계기로 각자의 길로 헤어진 경우도 있겠으나 향후 저희 지역민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유치 만남마을을 비롯해 자연휴양림, 도림사 관광권, 탐진댐 주변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지역민들은 희망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유치 면민 여러분, 고향은 떠나신 막정 파리에 가시더라도 항상 고향을 잊지 말으시고 언젠가나 고향이 생각날 때는 자주 찾아주시고 고향을 찾아주실 때 우리는 반가이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면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내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